자, 여러분들 잘 쉬셨죠? 쉬는 시간 상당히 좀 활기차게 잘 쉬는 것 같은데. 자, 이번 시간은 제목에 보면 갈로 3번 나오죠? 자, 봐봐. 일단은 이제 갈로 3번 나오는데, 이제 변리사 생물에서는 요 세포벽에 대해서는 뭐 단독 샷으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줄 긋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16쪽에 세포 연접이 있거든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좀 투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에너지를 좀 잘 투자해서 내가 정리를 또 좀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셨죠? 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다 생각합니다. 그 줄 좀 끄고 시작하자. 식물의 세포벽인데 세포를 보호한다. 그거 줄 거면 되죠. 보호한다. 그 다음에 지지대 역할을 한다. 맞죠? 보호와 지지대에다가 줄 거면 돼요. 보호하고 지지대. 원형질 막보다, 세포막보다 이런 뜻이겠죠. 세포막보다 10배에서 100배 더 두꺼운 식물세포벽은 다당류와 단백질로 된 바탕질에 거기 줄 거세요. 셀룰로즈 섬유가 배열되어 있다. 자, 글자라만 보면 좀 뭔가 글자가 흩어져 있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학대해서 봤어요. 책에다가 한번 표시해보자. 자, 해보면 자, 세포막이 있고 세포질이 있고 여기 동그라미 치면 되죠. 세포벽이 있어요. 근데 세포벽을 나누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표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요렇게 좀 얇은 쪽이 있어요. 보이죠? 노란 색깔. 그림을 좀 볼 줄 알면 되는데 얇은 쪽이죠. 요 얇은 쪽이 뭐냐면 1차고 여기 보면은 빨간 색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두꺼운 쪽이 있죠. 두꺼운 쪽. 이 두꺼운 쪽이 어떻게 되냐면 2차 세포벽입니다. 2차 세포벽. 자,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 학대해서 그리면 애들이 이걸 잘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크게 한번 그려서 어떤 그림인지를 좀 깨우치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쪽 보이죠? 여기 네모에 보면 요 안쪽이 세포질이야, 이게. 그럼 여기가 세포질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돼. 이게 세포질이야, 세포질이죠. 그러면 제가 요 위에 걸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봐봐. 우리가 이제 생물 공부할 때 왜 힘들어 하냐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쉬운데 저렇게 일부만 보여주니까 애들이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 이게 1차입니다, 1차. 이게 1차 세포벽이고, 맞죠? 1차 세포벽이고, 봐봐. 이래 돼 있고, 지금 이래 돼 있는 거야. 이래 돼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이게, 맞지? 2차. 2차 세포벽이에요. 2차 세포벽.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자, 더 안쪽이 있죠. 더 안쪽에 뭐가 있느냐면 2차 세포벽 안쪽 하얀 색깔로 표시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 하얀 색깔이죠. 이게 뭐냐면 이게 세포막. 이 세포막, 이게 원형질막입니다. 원형질막이고 요 제일 안쪽에 뭐가 돼 있느냐면 요 제일 안쪽이 세포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디를 잘라가지고 지금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이쪽이니까. 이제 여기겠죠, 여기. 지금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쪽을 보면 되죠. 요거랑 요쪽이니까 대충 요렇게 잡으면 되겠네. 요렇게 해서 봐봐. 여기가. 여기 세포막일 거잖아. 그죠? 세포막이니까. 요렇게 자르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 요렇게 잘라주시고, 맞지? 자르고. 약간 요런 느낌이죠. 여기 자르면 되지. 요거를 이거를 들어서 이쪽에다 붙이면 똑같은 그림 나오지. 이해됐어? 내가 지금 요렇게 했잖아. 요렇게 했지. 그렇지, 요렇게. 요게 2차 세포벽. 그 다음에 여기가 1차 세포벽. 그러면 요게 지금 식물세포로 치면은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식물세포가. 우리 동물세포 같지 않아. 맞지? 이게 식물세포인데 이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식물세포 원이라고 할 수 있죠. 원. 그러면 자, 좌우 거의 대칭으로 있어요. 잘 봐. 내가 어떻게 그리는지. 노란 색깔 다시 그려봐. 노란 색깔 그리면 이게 1차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요게 2차지. 그럼 나도 그려볼게. 자, 요게 세포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자, 1차지. 그치? 1차지. 그지? 2차지. 그림 재밌지? 2차지. 그 다음에 세포막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요 밑에는 이거는 식물세포 뭐가 돼? 식물세포 2가 되는 거죠. 2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보면 봐봐. 요 1차 세포벽, 2차 세포벽 사이에 보면은 파란 색깔을 표시 한번 해볼까? 중간에 물질이 있죠. 중간에는 물질. 좀 분석해 주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좀 쉽게 공부하시라고. 이거지. 맞지? 이게 뭐냐면 이게 중간 라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뭐 좀 섭하잖아,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섭하니까. 자,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1차 세포벽에 주성분. 그럼 1차 세포벽에 부성분이 있죠, 부성분. 주성분은 우리 아까 거기도 줄 거지만 1차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즈가 돼요. 부성분은 뭐가 되느냐 하면 부성분은 이제 팩틴이 됩니다. 팩틴.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 라멜라 같은 경우도 성분이 얘는 주로 팩틴으로 되어 있어요. 팩틴. 그러니까 팩틴은 처음 들어보니까 어색하잖아. 그냥 뭐라 보면 되느냐 하면 다 당 변형체입니다. 당이에요, 당. 여러분들이 이제 당이죠, 당. 당 변형. 당 변형체입니다. 셀룰로즈는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셀룰로즈는 당 변형체라기보다는 얘는 이제 적으세요. 포도당이거든. 포도당이 N개가 있는 겁니다. 포도당 N개. 지금 기본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 변리사 생물은 우리 전공 생물하고 다르게 이런 거 묻지는 않더라고. 뭐 베타 포도당이냐 알파 포도당이냐 그런 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강사들 저도 그 모니터링 다 해봤거든. 뭐 많이 가르쳐 이상하게. 막 이상하게 애들 막 그래서 생물을 포기하도록 막 별의별 걸 많이 한다고. 근데 실제 변리사 생물은 이게 알파인지 베타인지 관심이 없어요. 뭐냐면 포도당으로 돼 있다가 포인트야. 얘가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으로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자 2차 세포벽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주성분하고 부성분을 나누진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있는지 알면 됩니다. 리그닌, 슈베린, 그 다음에 큐틴입니다. 리그닌은 우리 나무 알죠? 나무에 보면 딱딱하게 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하는 성질이 리그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그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질화라고 합니다. 목질화. 그래서 나무가 딱딱하잖아. 그러면 리그닌 때문이다. 리그닌. 딱딱하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리그닌. 그 다음에 이 슈베린은 동의어가 뭐냐면 슈베린의 동의어는 우리 코르크 마개라고 들어봤죠. 코르크라고 들어봤죠. 코르크. 자, 코르크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 단열의 기능이 있죠. 뭐 열 같은 거를 차단해주는 그 나무의 역할 중에 그거죠. 우리가 나무는 전도가 잘 안 되잖아. 열 전도가 안 되거든. 그게 누구 역할이냐면 슈베린, 코르크의 역할입니다. 우리 그 포도주에 보면 코르크 마개가 있죠. 그 코르크입니다. 그 코르크 알겠죠? 코르크 단열 기능. 그 다음에 이 큐틴은 뭐냐면 큐틴은 수분의 방출을 억제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수분을 갖다가 보유하는 역할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려보면은 우리가 그 세포가 있어요, 식물이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번 그려보세요. 요 안쪽에 물이 있다고 칩시다. 다 모식도니까 편안하게 보세요. 물이 있는데 봐봐. 물이 있는데 자, 빨간 색깔. 물이 일로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냐면 위에 있으니까 윗상자 썼어요. 윗상자. 상표피라고 할게요. 상표피를 통해서 물이 나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쪽에다가 코팅을 해놔. 코팅. 이 코팅이 이게 뭐냐면
요게 큐틴이거든. 큐틴이 뭐 하느냐면 코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못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뭐라고 하면 돼? 보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 보유하고 관련돼 있는 것은 뭐다? 항상 공부할 때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출제자가 뭐 내고 싶은지를 알면 돼요. 이걸 내겠죠. 틀렸지. 글자 비슷하잖아. 공부하는 방법 알겠어요? 팩틴이 수분 보유한데 이렇게 나와요. 같은 틴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같은 틴인데 같은 틴 아닙니다. 이거는 큐틴. 이거는 팍틴. 팍틴은 뭐냐면 그냥 1차 세포벽의 부성분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막 수분을 갖다가 보유하거나 수분 방출을 억제하는 큐틴의 역할은 전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한다고. 간단하게 구성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단열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리그닌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딱딱하게 하는 것은 슈베린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차 세포벽의 주성분은 팍틴이다. 아니죠. 셀룰로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이거 생물만의 문제는 아니죠. 다 비슷해요. 우리 이제 고시나 뭐 이런 입시 문제 보면 여러분들 틀리게 해야 되잖아. 중간 라멜라의 성분은 큐틴이다. 팩틴이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중한 시간에 왜 지금 식물세포벽을 왜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갖다 뭐 학문적으로 뭐 뜻자 이게 아니죠. 어떤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는지를 지금 몇 분이야. 한 5분에 걸쳐서 공부했으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아, 식물세포벽은 이 정도 용도에 지나지 않구나. 그러면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아, 이렇게 나오구나. 그러면 외울 때도 기분 좋게 외울 수 있죠. 자, 넘어갑니다. 별표 3개. 아까 전에 제가 뭘 깔끔하게 정리해 줬느냐면 그 세포 골격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들 졸업을 시켜 드렸잖아. 이것도 이제 졸업을 좀 할 건데 연접에 대해서 졸업을 좀 시켜 드릴게요. 연접 졸업. 별표 3개 칩니다. 세포 연접 세 가지다. 동물 기준으로 세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식물이 하나 추가됩니다. 알겠죠? 식물은 원형질 연락사 그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옵니다. 요때 세 개라는 의미는 뭐다? 동물에서 세 개 있단 말이죠. 동물세포 세 개 있어. 맞죠? 그래서 이제 가보자. 순서대로 돼 있나? 밀착연접. A 적어주시고 데스모점 B 적어주시고 C 순서대로 돼 있네. 됐죠? A, B, C 적어봐. 자, A, B, C 적으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한번 해보자. 자, A. 자, A입니다. A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까? 자, 밀착연접. 뭔가 글자에서도 느껴졌죠. 뭔가 밀착이 되다. 뭔가 이렇게 꽉 조이고 있다. 꽉 조이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동하는 게 억제된다.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두 개 그렸는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요 아래쪽에는 누가 흐르고 있느냐 하면 아래쪽은 혈관이 흐르고 있습니다. 위치들을 또 한번 파악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혈관이 흐르고 있어. 혈관이 흐르고 있으면 혈관하고 가까운 쪽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저면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기저. 혈관하고 가까운 쪽이 기저야. 혈관하고 먼 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정단이라고 합니다. 정단면이야. 이거는 정단면.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강 쪽이 돼요. 됐죠? 이름 붙일 줄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잖아. 혈관 지나가면은 이 기저하고 혈관 요 사이 요 공간 있죠? 요 사이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이간자 질 액 이렇게 합니다. 간질액 쪽이야. 여기가 간질액 쪽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혈관 있고
사이 간자, 간질액 쪽, 기저 쪽, 정단 쪽, 내강 쪽. 자, 됐죠? 그 다음에, 자, 출발. 자, 우리가 또 시작되는데, 여기 있죠. 여기 밀착연접 어디 있다? 그래서 소중하죠. 이 정보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밀착연접은 주로 어디 있느냐 하면, 주로 어디 있다? 정단 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 정단이 있어요, 정단. 그러니까 기저에 주로 있다고 거짓말 치겠죠. 항상 질문을 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아, 요런 거구나. 정단 쪽에 주로 있다. 기저에 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단에 밀착연접이 있다. 그러면 위치 파악이 됐으니까 이게 구성 성분을 묻게 돼 있어요. 자, 적습니다. 오클루딘 적어라. 루딘. 오클루딘. 그 다음에 클라우딘. 오클루입니다. 루딘. 오클루딘, 클라우딘. 자, 발음, 라임이 살아있죠. 라임을 동그라미 치면 돼. 외우기 쉽죠? 오클루딘, 클에 한 방점 찍어주고. 오클루딘, 클라우딘. 외우셨죠? 오클루딘, 클라우딘. 구성요소. 구성성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것 같아? 어떻게 제가 정리해 왔어요? 위치는 어디 있고, 얘네들의 구성성분은 뭐였으며,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능은 무엇인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왔겠죠.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해 주기 위해서. 이제 정단, 오클루딘, 클라우딘, 구성성분, 기능은 이렇게 하면 끝나지. 자, 이제 물질 이동식. 그래서 적으면은 물질. 자, 물질 이동을 제한을 하는데, 뭐 재밌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 우리 교재에 보면은 밀착연접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16쪽입니다. 빽빽하게 묶어 물질이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판을 형성한다. 그래서 물질 이동을 제한한다. 줄 거래요. 물질 이동을 제한한다고 했어요. 자, 다 받아들였어요. 자, 다 받아들였는데 물질 이동 제한한다. 줄 거면 되잖아. 근데 그 옆에 줄 거 봐.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유동성도 제한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림 봐봐. 이게 무슨 말일까? 막 외우면 안 외워지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야. 파란 색깔 들고 빨간 색깔 들어보세요. 자, 요 말을 해석해 드릴게요. 안 외우고 싶어도 외워져요. 그 문장은 봐봐. 정단 쪽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막단백질이 있다 칩시다. 파란 색깔 막단백질이에요.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 색깔의 막단백질이 있죠. 어디에? 주로 기저 쪽에 있죠.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재밌잖아요.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유동성이 제한되죠. 왜 제한돼? 앞에 봐봐. 이 파란 색깔 막단백질은 어디에서 놀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파란 색깔이 이 밑으로 못 갑니다. 밑으로 못 가. 왜? 밀착연접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란 색깔의 막단백질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밑으로 못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제한되죠. 마찬가지로 빨간 색깔의 막단백질도 보세요. 주로 기저 쪽에서 이쪽으로 올 수는 있지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얘가 어디로 못 가요? 빨간 색깔이 정단 쪽으로 못 가요. 빨간 색깔이 정단 쪽으로 못 가죠. 그러면 요때 요 단어가 뭐겠어요? 그렇지. 막단백질의 이동을 제한합니다. 알겠죠? 막단백질. 뭐 유동성이라고 해도 되고 유동성. 별표 하나 치면 되죠. 그림으로 보니까 뭐 당연한 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밀착 연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구획이 만들어져. 이렇게 구획화되어 있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질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하나, 둘, 세 개죠. 내가 질문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럼 A라는 물질이 마음대로 이쪽으로 새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다? A라는 물질이 못 나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강 쪽에 A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이 간질액 쪽은 A의 농도가 낮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구획화되어 있다는 언어를 쓰게 되겠죠. 구획화되어 있는 거죠. 뭐로? 내강은 A가 높은 걸로 구획화되어 있고 간질액은 A가 낮은 걸로 뭐가 돼 있다? 구획화되어 있다. 다르게 좀 유식하게 말하면 경계에 지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물 같은 거 공부하다 보면 언어적인 게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약간 뭐 법은 아니지만 이 언어적인 게 상당히 많은데 알면은 한번 알면은 쉬워. 근데 모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잖아. 그래서 구획화돼 있다, 경계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생겼는지 물어요. 그러면 답은 밀착연접입니다. 알겠죠? 밀착연접 때문에 이러한 언어적 장치가 나오는. 자, 두 번 갑니다. 자, B를 보면은 B는 우리한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자, B는 대수모종. 자,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똑같이 그려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자, 두 개를 또 그려. 두 개를 그려보면,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똑같이 그려. 똑같이 그리면, 자, 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아.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들쭉날쭉하면 안 되죠. 정리할 때. 자, 이제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이런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대수모점이 일단 어디 있는가? 자, 중간에 있어요. 이렇게. 주로 중간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중간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 색깔. 여기 보면, 여러분들 교재 봐봐. 교재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 실로 돼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나는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런 식으로. 사실은 학대에서 보잖아. 학대에서 보면, 우리, 마치 우리 기의 후비는, 그 뭐라고 하나, 솜방망이라고 하나, 그 뭐라고 하지, 그거. 기입이게? 기후비계, 그러지. 기후비계 보면 그 끝에 솜 있죠. 그 솜방망이랑 무슨 언어 이상한데 하여튼 그거 있죠. 기에 막 넣어가지고 기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 그 끝에 좀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차분하게 정리 들어갈게요. 중간에 있죠. 대수모좀 중간에 있어요. 위치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색깔 맞추자. 요렇게. 요거는 기후빅인데 카드에린입니다. 카드에린이야. 카드에린. 이게 카드에린이고 그 다음 자 봐. 자 파란 색깔 준비 한번 해볼까? 요거 있죠. 아까 자 중간 섬유. 자 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실처럼. 그래서 중간 섬유야. 맞죠? 색깔 됐지? 그러면 봐봐. 이 카드헤린은 기능이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내려오면 되죠. 기능 정리하는 거죠. 카드헤린은 세포와 세포를 봐봐라. 이렇게 해서 잡아줘. 이렇게. 잡아주죠? 잡아주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접착해주는 역할을 하죠. 부착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연결해준다, 부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외웠죠?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그렇지. 그 아까 공부했는 거 활용하시면 돼요. 답이 이겁니다. 고정해주는 역할입니다. 세포의 모양을 고정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기 좀 짧게 그려놨는데 끝까지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쪽 세포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줘요. 세포 모양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줍니다. 이렇게 세포 모양을 잡아줘. 세포 모양을 이렇게 잡아줘. 세포 모양을 잡아준다, 고정해준다. 자, 그림으로 외우시면 참 좋겠죠. 고정해주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내가 고정이라 적어준 거야. 고정해준다, 고정해준다. 그 다음, 이러한 지금 동물 세포를 내가 그렸는데 이렇게 봉우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봉우리처럼 나와 있는 거는 어느 동물 세포를 내가 지금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하면 잠깐 적어 볼래요. 요런 게 상피세포, 상피세포도 어디냐면 소장 상피세포가 이렇게 미세 육모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올록볼록한 거죠.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소장 상피세포가 발달되어 있지. 그러면 아까 전에 1교시 때 공부했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하나 쳐도 괜찮겠죠? 상피. 상피. 이게 상피세포죠. 상피. 그러면 얘의 이름을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누구야? 케라틴, 비멘틴, 라민 중에 누구야? 상피세포죠, 이게. 그러면 얘는 답이 뭐가 돼? 케라틴이 돼. 케라틴. 세 가지가 있잖아. 케라틴, 비멘틴, 라민 중에서 상피세포는 뭐다? 케라틴이 중간 섬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마치고 한 번 정도만 읽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왜? 선생님, 왜? 뭐? 그러면 이거 뭐 대수모종이 뭐예요? 이래 돼야 돼요. 대수모종 뭐냐면 이 구조 전체를 말합니다. 괜찮았죠?
이렇게 가져와. 그렇지. 됐죠? 요런 것도 잘 챙겨놔야 되겠죠. 이거를 다 합쳐서. 이 구조 전체를 합쳐서 다수모점이라고 해요. 다수모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 하냐면 다수모점. 다수모점이라고 하고요. 이 다수모점은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아요? 둘 다 할 수 있다가 답이죠. 이 다수모점은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카드 헤린의 역할을 논해도 되고요. 중간 섬유 역할을 논해도 아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대수모점이 뭐 하는데라고 물으면 연결, 부착, 고정이 답이 돼요. 객관식의 답이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결, 부착, 고정. 오케이. 어디 있어? 중간에 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출발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시간 가질 거냐면 간극이죠. 간극. 자, 간극 연습은 그런 거야. 간극 연습 이제 똑같이 또 그려봐야 되는데 보자. 자, 소장상피세포를 그려보자. 이 말이지. 소장상피세포 잘 그렸고 소장상피세포를 이렇게 그렸어. 그렸단 말이야. 잘 그렸어요. 똑같이 그렸어. 항상 똑같이 그려야 돼. 그리고 그렸다 이 말이지. 어디 있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제일 아래쪽에 있다. 기저에 있다. 기저에 있다. 기저에 있다. 기저에 있다. 기저에 있다. 그 다음 뭐로 돼 있는지가 이제 중요하잖아. 그럼 봐봐. 여기에 직사각형 하나 그리고 하나 그리세요. 자, 그려. 여기도 직사각형을 그리세요. 따로따로 다 그려야 됩니다. 직사각형을. 그 애들 O개념 잡는 애들의 특징 한번 보여줄게요. O개념을 어떻게 잡느냐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빨리 그리고 싶으니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안 돼 있고 세포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간극 연접을. 내 말 알아들었죠? 그래서 하나씩 그리세요. 이렇게 한 방에 그리지 말고. 알겠어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작은 물질 있잖아. 작은 물질들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정리하면 좋을까요? 항상 우리는 일관성 있게 정리하고 있죠. 지금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느냐? 노란 색깔 적습니다. 코넥신이 6개로 되어 있어서 6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뭐를 구성하느냐 하면 코넥손을 만듭니다. 이거 내가 좀 이따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일단 적어봐. 코넥신이 6개가 모여가지고 코넥손을 만듭니다. 이게 코넥손이야. 요게 코넥손이야. 코넥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면 얘는 파란 색깔. 이거하고 다르죠. 이건 아까 내가 제한한다고 했잖아. 이 제한하면 안 돼. 물질 이동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 물질 이동. 물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지운 다음에 내가 이제 어떻게 보여줄 거냐면 요게 궁금하죠. 이쪽으로 뭐 하느냐 하면 섹션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섹션에서 봐봐. 섹션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내가 이렇게 볼게 하겠죠. 자, 다시 합니다. 자, 섹션 해가지고 물질이 통과하는 면을 한번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래 되어 있어요. 구해멍. 이제 구해멍이죠. 이제 구멍이 있겠죠. 구멍이고 됐죠? 육량체로 됐어요. 육량체.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뭐냐면 요거 하나하나를 말할 때는 이거를 우리가 코넥신이라고 합니다. 코넥신. 맞지? 하나하나. 코넥신이 6개가 모여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것을 코넥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6개 모이면 코넥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코넥손입니다. 6개의 코넥신으로 되어 있어요. 6개의 코넥신으로 되어 있어요. 6개. 산수 알겠어요? 산수. 이 2개 합치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알겠지? 이제 12개로 되어 있어요. 알겠죠? 6 더하기 6은 1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잘 해놔야 돼요. 가장 산수 같은 거 잘 6개라고 하지 마세요. 제발. 6개가 아니고 12개로 되어 있겠죠. 여기가 6개의 코넥신. 여기가 6개의 코넥신. 더하면 몇 개? 12개야. 12개. 그래서 내가 따로따로 그린 거예요. 지금. 이유가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를 또 느껴야 돼요? 뭘 느껴야 돼, 이거? 복습이 돼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핵공은 몇 량체라고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핵공은 8량체야. 아, 됐죠?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시험 쳐야 되니까 핵공은 6량체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틀린 거예요, 그냥. 핵공은 8량체. 맞죠? 필기가 다 잘 돼 있잖아. 핵공은 8량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강극영접은 6량체다라는 것 얘기해주고 싶어서 6량체. 그러니까 6량체로 돼 있는데 6량체가 지금 하나하나씩 있으니까 12개가 되는 거예요. 12개. 지금 여기 잘 그려놔라. 그럼 11량체야. 이거는 11량체.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세포 하나당 있는 거는 6량체죠. 근데 세포가 같이 있을 때는 11량체라고 카운팅 들어가면 돼요. 어떤 카운팅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위치와 구성과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하면은 이제 보통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줄 좀 끊고 넘어가자. 거기 밀착 면접에 보면 아까 했고 대수모 좀 보세요. 세포 간에 강한 부착, 동그라미 치면 괜찮겠죠? 자, 부착은 누굴 강조한다? 그렇죠. 부착은 카드에린. 카드에린 강조하시면 되고 피부나 심장, 근육과 같이 세포 간에 장력이 많이 존재하는 조직에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장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잡아 당기는 거에 대해서 견디는 거야. 장력 있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력 이런 거 나오면 애들 또 힘들어 하던데 그냥 쉽게 말하면 상당히 유치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유치하게 얘기하면 잡아 당기는 거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장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두 개 다 돼. 언어적으로. 얘도 있고 얘도 있기 때문에 뭐다? 장력에 대해서 견디는 능력이 좀 만만치 않다. 그렇게 느끼면 돼. 꽉 잡아주고 있고 세포와 세포를 잡아주는 것도 있지만 세포 하나를 봤을 때도 요거 끝에 고정을 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잡아 당겼을 때 좀 더 견디는 능력이 있죠. 잡아 당겼을 때 조금 더 견디는 능력이 누가 뛰어나다? 데스모점이 뛰어나다라는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기는 거에 대해서 당기는 것에 대해 견딘다. 괜찮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당기는 것에 대해서 견딘다. 자, 그 다음에 강극연접은 뭐를 동그라미 치면 되냐면 이동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우리 자신이 되자. 이동. 작은 분자들이 이동한다. 줄 거세요. 이동한다. 신호를 전달한다. 그거 줄 거면 되겠죠. 이동해서 뭐 한다. 뭐 전달하는 거겠죠. 전달한다. 이동한다. 전달한다. 다 돼서 짜다 밑에 줄 거자. 원형제 연락사. 원형제 연락사는 식물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식물에 있는데 원형제 연락사를 통해서 식물 조직의 세포들은 거기 줄 거세요. 물, 영양분, 화학 신호를 공유하게 된다. 자, 그러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식물이 있었잖아. 한번 보자. 식물이 있었죠. 앞쪽에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원형 연락사인데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원형 연락사. 그러면 이런 생각 좀 들면 있죠. 아, 지금 원형질 연락사인데 D죠. 원형질 연락. 자,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갈까? 일단 이거는 식물. 그렇지, 식물. 이거 위치 이런 거는 안 노네요, 얘네들은. 쭉 내려오시면은 물질을 이동시키는데 VS 하셔야 되겠죠. 요거랑 요거를. 얘는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른 건 정리할 필요 없고 원형제 연락사는 식물인데 물질 이동시켜요, 얘도.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시험 문제를 내야 되니까 그 상대적인 겁니다. 평균을 내보잖아. 평균을 내보면은 누가 더 큰 물질을 이동시키냐면 원형제 연락사가 답이에요. 알겠지? 그건 기억해 놓자. 조금 더 큰 물질을 이동시키는 건 원형제 연락사고 작은 물질을 이동시키는 것이 간극연접이에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절대화 시킬 필요는 없고 평균적으로 원형제 연락사는 뭐다? 간극연접보다 이렇게 나오겠죠. 간극연접보다는 평균적으로 작은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틀렸죠. 평균적으로 큰 물질이야. 큰 물질을 이동시킨다. 이런 용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우리 1교시하고 2교시 지금 한 중반부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 그러면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면, 문제가 몇 개 나옵니다. 그냥 읽어오시면 돼요. 읽어오시면은, 저랑 같이 지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문제 풀이 과정 따로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풀이 때 그 뭐 기출 문제랑 뭐 기출 변형이랑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생쇼를 하면서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정은 틀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론에 좀 더 역점을 두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1번. 자, 1번은 여러분들 그 레퍼런스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공부한 레퍼런스 중에서. 우리의 첫 만남이었죠? 자, 다시 하자.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론 내용 처음으로 만났을 때 필기한 게 있어요. 현미경에서 가장 미세한 구조 기억나나요? 가장 작은 거를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고 0점인데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있느냐면 주사가 아니다. 주사가 아니고 두 가지. 그래서 거기 보기에 보면은 다 뭐 볼 수는 있어요. 대충. 그런데 가장, 그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가장 미세한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투가가 되겠죠. 투가. 나머지 보기 중에 1번하고 3번은 좀 적어 놓으면 되겠죠. 1번은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0.2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는 뭐다?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3번에 보면 주사가 있죠. 주사는 50 나노미터죠. 50 나노미터. 50 나노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까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맞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2번을 보면은, 자, 2번은 이제 어떤 내용인가? 자, 2번 한번 보자. 그나마 별표 하나만 치면 돼. 맞죠? 자, 말하고 개미 세포는 매우 작은데 평균적으로 크기가 비슷하대. 단지 말의 세포 수가 더 많을 뿐이다. 자, 이렇게 세포의 크기가 작으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떠한 필기 내용을 봐야 돼? 여러분들 이런 거 봤을 때 그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만남에서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거기 10쪽 보면 되죠. 자, 따로 필기는 할 필요는 없잖아. 다 해놨어요. 우리 10쪽에 보면, 우리 10쪽입니다. 자, 10쪽에 잘 정리되어 있죠. 10쪽에 보면 제가 어떤 얘기 했어요? 작은 거하고 이런 거 있잖아. R이 1일 때 하고, 맞죠? R이 10일 때를 정리를 좀 해줬죠. 바로 적을게요. 이제 그때 했으니까. 면적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4파이R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 그럼 이거 어떻게 됐어요? 3분의 4 파이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면적이 어떻게 됐냐면 면적이 400파이죠. 맞죠? 부피는 어떻게 됐냐면 3분의 4000 파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물음을 좀 봅시다. 어떤 물음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요? 지금 딱 보니까 크기가 작으면 그거 동그라미 치면 되죠. 크기가 작으면 어떠한 특징이 있냐고 그냥 물은 거야. 뭐 이점은 둘째 치고 그냥 어떠한 모습이야 지금. 이제 이게 줄어들었어. 줄어들면은 자 2번 봐봐요. 작은 세포는 큰 세포보다 뭐 어떻게 됐어? 세포 부피당 이거지. 세포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돼? 이거에 소술돼 있죠. 언어적으로 이렇게 소술돼 있잖아. 맞죠? 보이나요? 보이지? 그러니까 부피당 표면적이 어떻게 돼? 넓잖아. 이거 혹시 산수 해봤어요? 이거 산수 좀 빡신데 빡시죠? 얼마? 10분의 3이니까 그러면 1300 나오나? 1330 이래 나오지. 파이 이 정도 나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보다 이게 더 작아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넓다라고 표현하면 되잖아. 맞지? 3분의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3분의 4가 커요. 4가 크지. 그 다음에 1330이 커요. 400이 커요.
1330이 크잖아.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좁아졌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이따 언어적인 거죠. 세포 부피다 표면적이 넓어집니다. 뭐가 될수록?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뭐 말하고 개미 가지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포가 작아지잖아. 작아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야. 그러면 작아지면은 면적이 넓어져요. 면적이 넓어지면 무슨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오늘 여기서 직접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변리사 생물을 쓰는 거 나올 수 있잖아. 표면적이 넓어진 거예요. 그럼 뭐다? 그렇죠. 세포 외부와의 외부와 소통을 잘할 수 있어요. 소통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뭘 얘기했어요? 세포가 커지면은 부피가 커진 거에 비해서 면적은 별로 그렇게 커지지 않았죠. 그러면 뭐를 발달시킨다고 했어요, 얘는? 그렇지. 내막계를 발달시킨다고 했어요. 다 기억나죠? 복수 다 돼 있죠? 이게 지금 좁잖아. 좁기 때문에 얘는 뭐야 하느냐면, 내막계를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기본 문제에서는 말하고 개미라는 게 같은 진액이 나왔는데 그렇게는 안 내고 변리사에서는 어떻게 낸다? 요렇게. 변리사 생물에서는 그냥 원액하고 이렇게 진액 요렇게 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액 진액이라고 내가지고 원액은 작다. 진액은 크다. 근데 오히려 큰 것이 지금 계산해 보니까 면적이 그래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다? 내막계를 발달시켜서 극복했다고 우리 첫 만남 때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할게요. 3번 좀 이따 하고 4번. 자, 나왔죠? 자, 지지나 이동에 관여하는 게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자, 봐봐. 1번, 2번, 3번. 4번 지금 먼저 할게요. 4번, 5번이죠. 자, 보세요. 어떻게 푸는지 봐봐. 지지나 이동이죠. 자, 보세요. 미세 섬유. 지지 적으면 되지. 그 다음에 편모. 이동. 그 다음에 미세소관. 미세소관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지도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정리했죠. 이동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리소점. 리소점은 뭐야? 리소점. 그렇지. 리소점은 우리 자가분해, 타가분해라고 했죠. 소화. 5번. 세포벽. 세포벽도 뭐 할 수 있어? 지지. 그럼 보세요. 지금, 물론 지지하고 이동 둘 다 할 수 있는 걸 3번이 제일 확률이 높은데 지금 뭐다? 관여하지 않는 걸 물었죠. 전혀 그러한 글자가 없는 걸 물었어요. 전혀 그러한 글자가 없는 거.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시험 문제 풀 때. 요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나왔어요. 이거 약간 변형시켜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실수하지 마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3번. 자, 이제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 3번은 별표 2개 쳐보세요. 3번은 자, 비교. 저랑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자, 요거는 뭐를 변형시켜서 가져왔느냐 하면 2021 변리사 생물을 변형시켜서 가져왔어요. 자, 변형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보면 원액이죠. 원액이고 진액이죠. 자,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 거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뭐 핵이라고 하든지 핵막이라고 하면 되죠. 이중막이 있냐 이 말이야. 이중막. 핵막이라는 이중막이 있냐. 우리 공부했는 걸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거 한번 정리합시다. 없죠? 원핵은 없어요. 이중막이 없잖아. 진핵은 이중막이 있죠. 뭐 당연한 걸 지금 내가 적었어요.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볼까? 자, 세포 골격입니다. 세포 골격인데 원액은 없죠. 미세섬유, 미세소관, 중간섬유가 없어요. 없고 진액은 오늘 공부했듯이 있죠. 예, 있죠. 그 다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괜찮네. 세포 소기관. 뭐 어떤 겁니까? 뭐 소포체, 우리 공부했는 거 있죠? 지금까지 공부했는 거 다. 뭐 소포체, 골지체, 뭐 포옥시좀, 뭐 리소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있지. 그렇지. 없어. 얘는 있어. 근데 조심할 것. 세포 소기관은 없다고 했지만, 근데 있는 게 하나는 있어. 뭐가 있었어? 리보좀은 조심하자 이 말이지. 리보좀은 원액도 있고 진액도 있었는데 몸무게가 달라. 몸무게가 70이야. 얘는 몸무게가 80이야. 좀 더 무거워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뭐다? 리보좀 말고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예요. 알겠지? 없어요. 있으면 절대 안 돼. 자, 그 다음에 요번에 나왔는 표현들. 자, 이런 것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줘. 항생제. 페니실린 적자. 페니실린. 항생제 주면은 원액은 뭐가 돼? 사망하지. 페니실린 주면 사람은 뭐 페니실린 주사 맞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니잖아. 그죠? 살아. 생존하죠. 그럼 말을 해야 돼요. 페니실린에 대해서 사망하니까 저항을 잘 못하지. 저항성 낮아. 사람은 살죠. 저항성이 높아.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또 요런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히스톤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히스톤 있죠. DNA를 돌돌 감는 거 있죠. 원액은 그렇지. 없어요. 우리 공부했는 거 있죠. 진액은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는 겁니다. 했는 거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뭐다? 원형의 DNA죠. 요거는 뭐다? 그렇지. 요거는 선형의 DNA.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요건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분자 생물을 할 때 할 건데, RNA. RNA 중합 요소의 종류가 있는데, 얘는 한 가지. 얘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점 찍으세요. 인트론 한번 적어보세요. 인트론 같은 경우도 원액은 없어요. 인트론이. 근데 진액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 보면은 뭐 이런 거 나왔죠. 문제 한번 보자. 자, 3번 보세요. 3번에 보면은 원액과 진액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1번 봐봐. 세포벽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진액에 누가 있어요? 식물이죠. 식물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식물에 세포벽이 있죠. 그렇죠. 적어놔. 세포벽이 있죠. 그 다음에 원액도 지금 뭐가 있어요? 원액도 세포벽이 있죠. 있잖아. 그러면 1번은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죠. 왜? 세포벽은 진액도 있고 원액도 있어요. 진액 중에 다 있다는 게 아니고 식물 같은 경우에 세포벽이 있죠. 그 다음에 원액도 세포벽이 있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고를 수 있거든. 그래서 고르면 안 돼. 두 번째 보면 세포 내부에 그거 줄 거라. 막으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냐. 막으로 있느냐. 자, 거기 줄 거면 되죠. 그게 막으로 구성된 세포 소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포 소기관. 그러면 진액 같은 경우는 뭐다? 막으로 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 있죠.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죠. 구분이 돼요. 이렇게. 진액은 있는데 원액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자, 됐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리보좀의 존재 유무. 자, 존재를 물었어요. 몸무게의 차이를 물은 게 아니야. 존재 알겠죠? 그래서 진액도 뭐가 돼 있어? 진액도 리보좀이 있고 원액도 리보좀은 있죠. 몸무게가 다를 뿐이지 존재는 둘 다 하죠.
그러니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구분할 수 없지. 네 번째 보면 세포 대사를 수행하냐. 자, 생명체는 뭐다? 쉽죠. 대사를 하죠. 생명체는 대사를 하죠. 다섯 번째 보면 자, DNA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형이냐 선형이라는 물은 게 아니죠. 그냥 뭐다? 그죠? DNA가 있냐? DNA가 있다. DNA가 있다. 그럼 앞에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3번 보기도 나오면 많이 틀려요. 애들이 1번을 많이 체크해요. 맞지? 1번을 탁 체크하는데 2번이 더 확실한 답이에요. 만약 변리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1번을 체크하면 안 됩니다. 1번은 식물에도 세포벽이 있죠. 있잖아. 동물에 없지만 식물에 있다고. 진액. 원액에 당연히 세포벽이 있죠. 이거 다 있다고. 근데 이거는 뭐야? 세포 소기관이죠. 막으로 되어 있는 거. 진액은 있죠. 원액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뭐를 총론을 가르치고 좀 쉴 거냐면, 자,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3교시 때 할 거고요. 자, 제가 이제 2장, 2챕터는 요번 시간에 이제 뭐를 좀 하고 쉴 거냐면, 한 10분에서 15분만 하고 쉴게요. 위에 보면 유동 모자이크 모델이 있어요. 그거 보이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요거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 수송에 대한 총론을 얘기하고 좀 쉬었다 갈게요. 자, 별표를 2개 쳐보세요. 자, 2개 쳐서 뭘 공부할지 얘기 좀 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한번 들어가 보죠. 별표 2개만 쳐보자. 2개 쳐보면 자, 세포막 총론입니다. 총론. 자, 그림이 요래 나와 있잖아. 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또 그려볼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한번 그려봅시다. 같이. 요래 돼 있지. 요래 돼 있어. 그 다음에 요래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렸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됐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돼. 그치. 예, 그렸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뭐, 요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됐죠? 마지막. 자,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뭘 얘기하느냐면, 자, 유동 모자이크 모델인데, 이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동한다는 뜻입니다. 유동 모자이크 모델인데, 하나씩 좀 살펴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자, 파란 색깔. 보통 요 파란 색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이라고 해요. 인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져요. 전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거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노란 색깔로 표시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지방산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는 뭐냐? 소수성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한 층, 두 층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인지질 이중층. 이중층, 그지? 그러면 이는 친수, 파란 색깔에 놓고 지질은 소수성. 근데 지금 보면 이렇게
친수와 소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둘 다 가지고 있죠. 양친매. 그 양쪽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수와 소수를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양친매라고 해요. 근데 양친매지만 누가 더 조금 더 성격이 강할 것 같아요? 양친매지만 지금 보면 그렇지. 이게 훨씬 더 함량이 많아. 함량이 많아서 우리가 보통 세포막이라고 하잖아. 세포막이라고 하면 양친매는 맞죠. 양친매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야. 양친매는 맞지만 두 가지 성격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양친매는 맞지만 누가 그러면 조금 더 그래도 조금 더 많은 함량을 가지고 있냐고 묻거든요.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이런 말이 통합니다. 이 세포막은 소수성 물질이 훨씬 더 통과를 잘해요. 훨씬 더. 왜? 소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소수성 물질이 훨씬 더 통과를 잘합니다. 그래서 표시해보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해야 돼요. 이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야. 확률 게임을 하잖아,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하면 소수성 물질이 조금 더 통과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소수성.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수성 물질. 그래서 친수성 물질보다는 소수성 물질이 훨씬 더 통과 잘한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얘는 예를 들면 여기까지는 괜찮아. 예를 들면 친수성. 친수성 물질은 여기까지는 가는데 좀 힘든 게 뭐냐면 이쪽을 통과하기에 너무 두꺼워요, 이게. 노란 색깔이 너무 두꺼운데,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얘는 이 친수성 영역이 상당히 좁거든. 요 부분만 통과하면 돼요. 요 부분만 통과하면 나머지 부분은 룰루랄라야. 룰루랄라고 또 나머지 요쪽 부분만 통과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는 통과하기가 좀 더 유리하다고 표현하는 거야. 시험 문제 풀 때. 근데 얘는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자기 성격하고 똑같으니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쪽 부분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수성 물질이 이 장벽을 통과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알겠죠?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친수성. 뭐 딴 거 아니죠. 전화를 띄는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통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 차지 띄는 거 있잖아. 전화 띄는 거, 전화. 그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통과하기 좋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좀 쉬운 거니까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거기 24쪽 보세요. 페이지 24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페이지 24쪽에 3번을 보시게 되면 3번이죠. 이거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우리가 확산에 의해서 세포막을 투과하기 가장 어려운 거, 동그라미 치세요. 가장 어려운 게 누구겠어요? 전화를 띄고 있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화 띄고 있는 게 친수성이거든. 통과하기 됐나 빡세.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띄고 있는 게 딱 하나가 보이지. 뭐가 보여? 양성자 수소야. 5번이 딱 정답이야. 나머지는 이거보다는 이 전화를 띈 거보다는 잘 통과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맞죠? 이건 쉬운 거니까 바로 해결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글자가 나와 있으면 금마들이 통과하기 제일 힘들어요. 자,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자, 여기 왔죠. 자, 여기 정리를 하시고. 자, 정답은 요거죠. 맞죠? 수소. 양성자가 이동하기 제일 힘들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지지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렇게. 샥 하면서. 미세섬유. 보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세섬유. 액틴. 이렇게 안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쫙 지지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지우고 또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요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요런 걸 안에 있죠. 내재성. 내재성 단백질. 그지? 내 단백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주변부에 있다고 하죠. 주변 또는 표면에 있다. 표재성. 이것도 잘해야 돼. 이것도 주변부에 있는 겁니다. 주변부에 있고 요것도 학생들이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게 이런 거거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보세요. 지금 이쪽을 외부라고 하고 이쪽을 내부라고 하잖아. 그러면 학생들이 개념을 잘못 잡는 애들은 이거를 내재성이라고 내부에 있으니까 내재성. 아니다. 내재성은 인지지 이중층에 이렇게 폭삭 파묻혀 있는 걸 내재성이라고 해요. 내재성. 그러면 얘는 뭐다? 어떻게 이름 붙이냐 하면 봐봐. 인이라는 물질의 표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표면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이라는 물질의 표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표재성이고 이것도 표재성이 돼요.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재성이라 하면 안 된다고. 그거 조심하세요. 안에 폭삭 파묻혀 있어야지 내재성입니다. 알겠죠? 내재성. 주변부지. 주변부. 자,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보면은 지금 요런 데 있죠. 요런 데 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빨간 색깔. 당이죠. 탄수화물. 당이죠. 탄수화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탄수화물이 있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당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 포인트는 뭐냐면 당이죠. 당이고 뭐다? 지질이죠. 그러니까 이는 날아가고 여기 지질에다가 당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 뭐다? 당지질. 당지질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이거는 가령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잖아. 여기 보면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에 당이 붙어 있는 거지. 그러면 이름이 뭐야? 단백질. 이건 단백질.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말이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인에 붙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고 쳐봐. 그럼 이거는 이름 어떻게 붙이냐면 단백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이거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질문할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는 거니까 당은 어디에 붙는지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에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지질에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인에 붙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자유지만 뭐는 자유가 돼서는 안 되냐면 당은 지금 주로 어디에 있어요? 이게 포인트야. 시험 칠 때. 그치. 별표 딱 잡아. 여러분들 자세히 눈 크게 떠봐라. 이거 지금 다 당이거든. 눈을 크게 떠야 돼. 당이거든. 지금 내가 지금 그렸는 이 당은 지금 내가 다 어디에다가 그리고 있어요? 그렇지. 외부에다가 그립니다. 외부에다가. 내부에다가는 당의 당자도 꺼내지 말아요. 당의 당자도 꺼내지 마세요. 없어요. 봐봐. 실제로도 거의 관찰 안 됩니다.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는 지금 주로 누가 있느냐면 미세 섬유가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외부 쪽에 당이 있어요. 외부 쪽에. 자,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걸 또 할 거냐면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어요. 뭔가 연결해주는 게 있습니다. 나도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게 이름이 뭐냐면 피브로에다가 넥틴. 자, 피브로넥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렇게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요게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어요. 콜라겐 단백질.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이 콜라겐 단백질을 이렇게 둘러싸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테오글리칸. 알겠죠? 뭐 말에서 느껴졌죠? 글리칸이 뭐냐? 글리칸이 당이 돼요. 프로테오는 뭐냐면 프로테오는
단백질이 돼. 단백질.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어떤 걸 얘기를 좀 할 거냐면 여기서 주성분은 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자, 노란 색깔 다시 터치를 할게요. 얘네들의 주성분은 얘도 당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느껴져야 돼요. 아, 당이 바깥쪽이 진짜 많네. 이래 돼야 돼. 당이 주성분이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인데 이 단백질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선으로 몇 개만 표시해 주세요. 모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이거거든. 프로테오글리칸이 이 모양인데 단백질은 거의 없고 당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당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 그 다음에 콜라겐, 피브로넥틴. 피브로넥틴은 주로 뭐 하느냐면 연결하죠. 네, 연결.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내가 이렇게 그려준 거야. 콜라겐 그렸고 노란 색깔 보면 여러분들 이거 보이죠? 이렇게 해서 막 감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맞죠? 감고 있는 거 보이지?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 이게 지금 프로테오글리칸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는 좀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림이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유독 모자이크라고 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백질을 좀 적게 그렸는데, 사실 어떻게 돼 있어? 봐봐.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도 보이긴 보이는데, 동그라미 치고. 주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봐봐. 보이지? 우리가 유독 모자이크라고 했을 때, 유독 모자이크에 주로 누가 있느냐면, 단백질이 박혀 있는 거야. 심리? 이게 단백질이 뭐가 있어? 박혀 있죠. 물론 콜레스테롤도 박혀 있지만, 이거보다는 시험을 쳐야 되니까, 누가 주로 뭐 확실하게 팍팍, 보이지? 이렇게. 팍팍 박혀 있죠. 콜레스테롤 뭐 군데군데 있잖아.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와야 됩니다. 콜레스테롤 박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유독 모자이크의 어떠한 세포막 모델 얘기할 때, 단백질이 박혀 있다는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높다는 거야, 시험 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일단 적어 놓고, 박혀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요 얘기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외부죠. 외부의 모양 봐봐. 지저분해. 쉽게 말하면 좀 더럽게 생겼어. 그죠? 지저분해. 어우, 하면서. 그 다음에 내부 봐봐. 아주 깔끔해. 단순해. 그래서 위치 파악도 됩니다. 더러워. 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외부야. 외부 봐봐. 외부야. 보자마자 외부야. 아이고, 깔끔해. 이거는 내부야.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외부하고 내부는 모양이 다르다. 일단 돼요. 자,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인지질 이중충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 하냐면 대칭이 아니죠. 맞잖아. 지금 딱 봐도. 비대칭이죠. 비대칭이 유발돼 있죠. 왜 그러냐면 앞에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한 층 한 층이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접어봐. 얘를 접어보게 되면 대칭이 아니죠. 이쪽에 주변 단백질이 있으면 여기 주변 단백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당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주변 단백질이 있으면 대칭이면 뭐야? 이쪽에도 주변 단백질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 그럼 비대칭이 되는 거야. 비대칭. 그래서 어떤 얘기 하느냐면 비대칭을 유발을 하는데 그러면 외부하고 내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면 돼? 외부에 주로 당이 있죠. 내부에는 주로 당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괜찮죠. 외부에는 지금 왜 비대칭 되냐면 저 위에는 세포 기질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피브로에다가 낙틴, 피브로넥틴이라든지 아니면 콜라겐이라든지 말할 수 있으면 돼요. 프로테오에다가 글리칸을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있고 있죠. 근데 내부에는 뭐다? 그렇지. 내부에는 프로테오글리칸이 없고 그 다음에 뭐다? 그렇지. 콜라겐이 없고 그 다음에 뭐냐면 피브로넥틴이 없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칭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는 뭐다? 미세 섬유가 조심 있죠. 근데 외부에는 미세 섬유가 없죠. 그러니까 비대칭을 지금 제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비대칭이다. 대칭이 아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정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요런 내용들이 뭐 그냥 하늘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이게 다 어떤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뭐 2013, 뭐 변리사 생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나중에 다 풀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곳곳에 다 녹아 있어. 되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여러분들 해 주시면 되고요. 페이지 24쪽 보세요. 페이지 24쪽. 페이지 24쪽에 보면 1번 보고 씁시다. 1번에 보면 세포막 구조를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묘사하는 게 아니고 세포막 구조를 가장 잘 묘사한 걸 고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다 변형 문제입니다. 변리사 변형으로 다 가져왔어요. 다 소중한 복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하면 안 되죠. 1번은 뭐야? 인지지 이중증 사이에 있다. 이거 어떤 글자야? 앞에 봐봐. 이거 어떤 글자야?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이 있다. 이 문장이야. 그려놓으세요.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있다. 아니죠. 단백질이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뭐야? 2번 봐봐. 2번하고 5번을 보시면 되죠. 출제자가 어떻게 장난치느냐면 1번을 극복했어요. 1번 문장을 여러분들이 극복했으면은 이제 2번하고 5번 문장을 VS해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면 돼요. 박혀 있을 건데 둘 다 맞죠. 콜레스테롤이 박혀 있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박혀 있는 것도 맞죠. 그러면 학생들이 어딜 골라야 돼? 둘 다 맞잖아요. 6번 왜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시험 칠 때. 그렇게 하면 우리 손해입니다. 잘 안 바꿔주잖아. 맞지? 뭐야? 2번이 정답이라고. 단백질이 박혀 있다는 거죠. 앞에 보세요. 잘 박혀 있어요. 알겠죠? 단백질이. 콜레스테롤이 안 박혀 있다는 뜻은 아니고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는 누가 더 적절하다고? 단백질이 박혀 있다가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또 내가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자,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해결되었고, 3교시 때 이제 진도를 좀 나가면서 이 세포막의 특징을 제가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론을 그냥 봤을 뿐이야. 총론을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문제 자체는 복잡하지 않았다.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주면서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시다.